영화관 안에 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걔가 영상이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거슬리죠.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 소리를 자박자박 소리를 추억을 입힌다거나 갑자기 약간 가족 사진 뷰가 됐는데요. 각자 뭐 별점과 한마디 정도 하고 마무리할까요?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센터의 강현아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울산센터의 개유나 주임이라고 합니다. 아, 또 이제 저희 선배가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출연 협조를 요청을 드렸죠. 감사하네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제로 삼은 영화는 네. 범죄도시. 맞아요. 이제 저번 영화만큼 100% 미디어로 이제 다가갈 수는 좀 없겠지만 그래도 뭐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나 또 영화관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해요. 선배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그 범죄도시 자체는 영화 자체는 재밌게 봤는데 그 스크린이 너무 독점되지 않았나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네요. 그쵸. 네. 범죄도시 한 2~30분 간격으로 계속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모든 영화관이 만약에 총 10개라면 그 중에 한 8, 9개? 좀 심한 데는 10개 모두 다 범죄도시다. 맞아요. 이번에 약간 새삼스럽게 이렇게 네. 제작비가 많이 투자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니까 다른 영화를 보기가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독립 영화나 다양성 영화 같은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울산이라는 지역에서는 그런 영화를 상영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 봄날극장이라는 영화관도 상영을 했었는데 사실 관객이 많이 저조했었다. 아쉬운 사정으로 네. 폐지가 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네, 너무 슬픕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슬펐어요. 그쵸, 담당자셨잖아요. 네, 담당자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거를 하면서 약간 덕업일치를 하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주고 네, 이렇게 할 수 그쵸.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다.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저는 선배 해주신 말씀 중에 그게 좀 인상 깊어서 적었는데 네. 반강제적으로 좁아지는 시야라고 맞아요. 썼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양성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정말 가지각색의 감독님들이 진짜 신기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상업 영화는 사실 재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더 맞아요. 나아가서 선택권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확실히 취향이 다양한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영화관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그 영화관 환경에 대한 불만이 되게 생겼거든요. 요새 영화관 환경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제가 네. 영화를 보러 가니까 네. 원래 이제 휴대폰으로 예매를 하고 하면 가서 이제 관람권 같은 걸 뽑아야 이제 입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예전에는 뭐 미소지기도 있고 약간 그렇게 좀 유명한 알바생들이 안내하는 맞아요. 사람이 있었어. 맞아. 되게 친절해서 유명할 정도인 그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키오스크가 도입이 되면서 영화관 안에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사람이 현저히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네. 키오스크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네. 근데 이게 또 네. 그게 터치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맞아. 아시죠? 시간 제한 있어. 맞아. 그래서 맞아. 나는 누르고 있는데 네. 얘가 터치가 안 먹었다고 10초가 지났으니 리셋됐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좀만 헤매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영화 티켓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팝콘만 계속 튀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팝콘 튀기는 사람한테 가서 맞아요. 이거 표 예매 좀 도와달라. 키오스크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돌아가시는 경우도 봤어요. 집으로 그러니까요. 다시. 이거 못 보겠다.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이게 입력이 안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매표소에 안 계셨는데 나갈 때쯤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니 영화를 보는 데 있었던 거였거든요. 영화관 안에 벌레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형 영화관 네, 안에? 안에 아, 관 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날아다니잖아요. 아, 설마 이게 이제 이잉 소리가 나요? 아니 소리까지는 안 들렸는데. 소리까지는 아닌데. 네, 아닌데. 다행이다. 네. 걔가 영상기 앞을 가려요. 엄청나게 거슬리죠. 네, 엄청난 침해를 받은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영화 시작할 때부터 저는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시간 내내 저 벌레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티켓값 환불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공익을 위해서 끝나고 나서 네. 저 관안에 벌레 있다. 그게 계속 영상기 앞을 가리니까 맞아요. 신경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심각하네요. 타인과 함께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영화관의 불편함이 이번에 좀 크게 와닿아서 또 이래서 더 사람들이 OTT 서비스로 더 빠지지 않나 맞아.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사실 요새 영화 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값이면 OTT 제일 싼 걸로 했을 때 한 몇 개월치 구독료가 되는 건데 네. 아무리 요새 관객이 줄고 좀 영화 산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너무 관리를 안 하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좀 섭섭해요. 왜냐면 비싸지긴 계속 비싸지면서 그러니까. 이 스크린 독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유나 선배에게 감사함을 전하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타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로 저희 저번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은 네. 또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 영화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죄자들인 거잖아요. 그걸 소통하는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영화가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다 보니까 영화에서는 완벽하게 그 내용을 다 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악당들이 있고 마동석 가서 두들겨 팬다가 주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로 그냥 쭉 가버리는데 그렇죠. 이걸 조금 더 궁금해서 자세하게 만약에 알고 싶다라면 SBS 드라마 중에 모범택시라고 있어요. 모범택시 시즌 2를 보면 거기 2화, 3화가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들이 필리핀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떠났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들의 여권과 모든 개인 소지품을 다 그냥 수거한 다음에 어떤 자그마한 공간에 강제로 가두죠. 가둔 다음에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게 그 모범택시 기준으로 하면 한 2시간 정도 이 내용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훨씬 자세하게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한데 재밌게 보고 싶다고 한다면 모범택시 한번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영화를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아. 이게 폴리 사운드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소리를 담긴 하지만 현장에서 담을 수 없는 소리를 사후에 보정을 합니다.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소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걸 폴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폴리가 뭐야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그 드라마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드라마 또 오해영 보시면 남자 주인공 에릭의 직업이 이 폴리 사운드 감독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온 이거 하시면 되죠.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 소리를 자박 소리를 추억으로 입힌다거나 뭐 비가 오는 빗소리,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그 후에 보정을 해서 계속 입혀주는 게 폴리 사운드라고 하는데 범죄도시에서는 폴리 사운드 중에 특히 특이한 건 사람을 팰 때 그 타격감이 폴리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마동석이 이제 거기서는 마석도 형사가 이제 악당들을 주로 두들겨 패게 되는데 그때 두들겨 팰 때 폴리 사운드는 어느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타격감이 있거든요. 저거 한 대 잘못 맞으면 내 뇌가 밖으로 날아가 버리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타격감을 주다 보니까 덩치도 큰데 카메라도 현란하게 다가가고 소리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마속도가 원래 했던 어떤 액션 장면보다도 훨씬 임팩트 있는 액션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폴리 사운드에 사람 패는 사운드는 이게 최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패는 사운드는 범죄도시다. 1, 2, 3, 4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2, 3, 4로 갈수록 뭔가 점점 힘이 세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마속도시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몸이 점점 이렇게 약간 위압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몸 하나가 일체형으로 바뀌는 느낌이랄까? 그치. 여기에 점점 근육이 막 이렇게 그래서 차면서 저런 사람은 어떻게 때려도 안 아프겠다와 반대로 저 사람한테 맞으면 나는 그날로 이제 사망 진단서에 뭔가를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팀장님은 영화를 보시면서 공감한 부분도 있으셨잖아요? 딱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약간 여러분 슬픈 얘기입니다. 진짜 슬픈 얘기인데 그 마소토 씨도 디지털 이쪽 관련해서는 사람이 조금
정보와 지식이 약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안에서 휴대폰 동기화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헌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바꿀 때 여기 있는 자료를 새 휴대폰으로 자료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제 동기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마소토 씨는 그걸 아예 알아듣질 못하거든요. 그 동기끼리 뭐 한다는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막 웃어요. 그 관객들은 막 웃는데 저는 그만큼은 못 웃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회사에서 당하고 있는 게 똑같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 아이폰에서 이제 자료를 그 옆에 동료로부터 사진 자료를 받을 때 저는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들은 얘기하죠. 에어드랍 하면 된다고. 그게 뭔데 하면 이제 설정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점점 표정들이 약간 비웃는달까? 이거 분명히 약간 비웃음이야. 그게 아이폰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앱들의 기능도 똑같거든요. 인스타에서 스토리에 저는 뭐 댓글을 남길 때 그런 어떤 비난이라든지 각각의 앱들에서 설정해서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야유라든지 심지어 그 페이스타임 같은 것들 이게 갑자기 못할 때에 저를 갖다가 뭐라 한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는데 이런 어쨌든 옛날 어떤 책의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디지털이 되면 자기들도 모를 거면서 지금 제가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마동석도 무시당하듯이 저도 무시당하거든요. 그 이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맙시다. 늙어도 기분 늙습니다. 탓 아니에요, 기분 탓. 아닙니다. 이거 이거 무시하지 않은데. 아니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대놓고 무시하면 이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범이 그 한 3명 되는데 이 3명은 많군요. 저희의 데스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사망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영화를 팀장님이랑 같이 봤거든요.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팀장님이 그 장면 보면서 저한테 귓속말로 내가 저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여러분 심각합니다. 디지털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한다고 사람이 멍청하거나 무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약간 그런 활용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조금 필요하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미디어 센터라서 미디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하지만 그 미디어를 담아놓은 수단 자체가 요즘 거의 휴대폰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미디어 교육을 잘하고 싶어도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세대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라든지 그런 데가 있다면 일단은 교육을 하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세상에는 앱이 많고요. 너무나 세상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꾸 뭘 요구하시네요.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또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디지털 소외계층과 그에 따른 활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디어 센터 팀장입니다. 그런데도 모른다면 밖에 나가면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 맞아요, 절대로 맞아요. 무시하지도 마시고 상처 주지도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가 보다 아름다운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런 교훈이 있는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생각났어요. 역시 팀장님이 아니랄까 봐. 네,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영화를 본 사람이 한 명이 더 남아있죠. 네, 있죠. 이제- 저희 문화인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쵸, 네. 그쵸. 또 이제 다음 분의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 타자인 정소미 주인님을 모셔봤는데요. 이제 소미 주인님은 영화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해요. 네. 어떤 조금 낯을 가리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카메라랑 지금 네. 너무 낯설어서. 저 범죄도시 시리즈를 다 봤는데 이것도 개봉하자마자 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히 사이버 범죄를 다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기존 범죄도시랑은 조금 차별화되게 느껴졌어요. 기존에 어쨌든 현장에만 거의 투입이 돼가지고 그런 수사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이버 범죄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사이버 수사대랑 같이 공조해서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그래도 조금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다. 뭐 그런 맞아요. 뭔가 영화에서 그렇게 사이버 범죄를 다루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그래도 모든 과정이 다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겉핥기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범죄 과정 중에서 또 느낀 바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영화를 보면 이제 독박 사이트 접속은 쉽게 사실 되잖아요. 근데 또 회원가입을 하려면 이제 추천인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내 지인이어도 이게 신뢰할 만한 사이트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범죄 안에 내가 그 일원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견 없음 오케이. 갑자기 약간 가족 사진 뷰가 됐는데요. 오늘의 촬영을 도와주신 분들을 이제 모셔봤습니다. 각자 뭐 별점과 한마디 정도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그냥 뭐 영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도 있지만 영화는 재밌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재밌는 영화였거든요. 그냥 흥미롭고 1시간 40분 싹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이건 3.5점입니다. 5점 만점. 댓글 부대를 2.9점을 주셨는데 범죄도시는 3.5점을 주시는군요. 그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맛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케이. 인정. 선배는요?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범죄도시 측에서 좀 공부를 했구나. 재미 요소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갈수록 너무 자극적인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3.5점 드리겠습니다. 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5점 만점에 3.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7점. 왜 0.2점이 더 많은 거죠?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저는 3보다는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재미적인 요소에서나 액션적인 요소에서나 3보다는 좀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 주인공 중 한 명인 장희수가 저는 이번 영화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0.2를 추가해서 해봤습니다. 장희수 때문에 0.2점이요. 0.2는 장희수 때문이었구나. 네, 그런가 봐요. 저는 사실 2.5점을 주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낫네요. 제가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도 뭔가 조금 생각할 거리가 남는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거리로 남았던 거를 뽑자면 범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시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범죄 도시는 시즌을 이렇게 계속 쌓아가면서 어찌됐든 마동석이 이겨라고 이미 알고 이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스펙타클한 장면이 나올 때도 어차피 마동석이 이기겠지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킬링 타임용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까지는 조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딱 중간에 점수를 줬습니다. 다 이제 영화를 보고 의견을 하나씩 주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분들께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인사하고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큰 감사와 함께 구독, 좋아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